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신냉전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호주를 비롯하여 다른 동맹국들 또한 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고는 있으나 각국의 안보 질서 및 무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정세 속 누구 편을 들겠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나라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가장 애매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은 오히려 실리적이고 자율적인 외교력을 행사한다며 각국의 외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프랑스 언론이 세계는 한국의 외교력을 배워야 한다라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제연합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미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에 개입한 이래로 한국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호국으로 자리 잡았죠. 냉전은 이제 역사책의 한 부분으로 접어들었지만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의 군사동맹국으로 남아있고 중국은 점차 한국의 첫 번째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중견국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0년 주미 한국대사는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70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아니다 라며 외교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아웃소싱 등 경제적 이해관계 또한 얽혀있기 때문에 아예 발을 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중국 편으로 기운 것은 절대 아니죠. 최근 세계 정치외교 전문 매체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뛰어난 외교력을 극찬하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한국의 자주적인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정치외교 전문지 월드 폴리틱스 리뷰, 해당 기사는 미국이라는 역사적 동맹국과 새로 부상하는 이웃국가인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드러내놓고 편들지 않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칭찬하는 서문으로 시작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서 은근하고 조용하게 미국 편을 드는 실용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증으로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비롯한 모든 중화주의적 행동을 규탄한 것. 둘째, 남중국해를 포함한 국제 해역에 배치돼 항모 제조계획 수립 및 전투기 취역 등 중국을 겨냥한 한국의 군사력 증강. 셋째,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과 글로벌 공급망 보건력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의 독점적인 12명의 지도자 총회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여한 것. 마지막으로 넷째,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국 정부와 회담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동안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다는 것. 이와 같은 점을 봤을 때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에서 어느 한편에 손을 들지 않고 미국과의談판으로 미사일 사정거리 해제 등 국방력 강화 측면의 실리를 취함과 동시에 사드 한국 배치에 경제 보복을 가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국만큼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굳이 파트너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워싱턴의 메시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침내 한국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한국 정부의 자주적 외교 역량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요. 현재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5G 및 6G 이동통신 인프라, 백신 제조 분야 등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압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는 말이죠. 기사 말미에서는 한국은 중국과 공공연하게 대적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입장에 훨씬 가깝다며 이것은 미국 행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체적 선택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자주적 외교력을 어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장문의 기사를 요약하자면 전략적 실리를 추구하고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 한국의 외교력은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으로 고뇌에 빠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아 미디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프랑스 웹사이트 아시아리스트는 새로운 영향력 전쟁의 중심에 있는 한국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싣기도 했으며 프랑스 국방부 산하 군사전략연구소 또한 미국과 중국의 다면적 경쟁에서 한국은 필수적인 연결고리임이 입증되고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는 신흥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주의적 가치와 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의지에 따라 지금까지 확고한 외교적 자율성을 보여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자율성으로 전환하는 한국과 앞으로의 파트너십을 함께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인 정상회의를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담 사진과 양국의 협력을 다짐하는 글을 프랑스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로 올린 바 있죠. 한국과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이 안정과 번영의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후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소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글을 올렸지만 이처럼 개별 정상회담 내용을 사진과 함께 그것도 상대국의 언어로만 올려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상의 깊은 신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극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확실히 노련한 외교적 균형과 중견국 간의 연대 및 다자 외교를 통해 현대판 냉전을 막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열강에 끼어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 했으나 끝끝내 살아남아온 한국의 외교력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날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주체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진정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